안녕하세요. 법무법인 SL 학교 분쟁 해결센터 홍민정. 이재원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학폭위원회에서 많이 하는 실수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잘못 쓰면 진짜 후회하는 한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학폭 사건을 하게 되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요. 작성하기 전에 저희에게 상담만 했더라도 하는 사건을 거의 매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뭘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네네, 그게 뭐냐면요. 네, 그건 바로 확인서입니다. 네, 맞습니다. 확인서는 학폭 진행 시에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확인서를 잘못 작성하게 되면요,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게 되고 그때 저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옷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쭉 다 잘못 끼우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한번 잘못 작성된 확인서는 사건을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게 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 쓴 확인서가 그 내용이 혹시 거짓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확인서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서 작성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은 그 학생자치부 선생님 아니면 그 학폭 담당 선생님이 뭐 무섭게 말씀을 하셨다고 느꼈거나 아니면 그 분위기가 너무 엄격하고 엄숙하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무서웠대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보다 더 과장하게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뭐 잘 생각해보면 세대만 때린 것 같은데 왠지 내가 정말 잘못한 분위기여서 뭐 5대를 때렸다고 썼다거나 뭐 이런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게 되더라도 이제 초기에 작성한 이 확인서에 5대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5대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친구랑 그 발차기 장난을 하던 중에 친구의 그 이빨을 부러뜨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그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부러뜨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장난을 치다 그런 거야? 너 일부러 때린 거 아니야? 그러면 되게 무서워서 무섭죠. 네, 그쵸. 이 친구가 선생님 눈치를 보면서 내가 이 친구를 때려서 이빨을 부러뜨렸다. 표현 되게 중요합니다. 때려서 이빨을 부러뜨렸다 라고 확인서를 쓰게 되면요, 그런 경우에는 학폭이 인정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네,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실 학폭은 고의를 되게 중요하게 보잖아요. 네. 사실 일반 형법에서는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만 학폭에서는 실수로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학폭을 처벌받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이제 일처리인데 왜 이 학생은 실수로 그랬는데 과실로 그랬는데 인정이 됐을까? 좀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그 최종 결과는 좀 어떻게 되었어요? 네, 되게 안타깝게도 그 때려서라는 그 표현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 학폭 처분을 받았어요. 되게 억울하셨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재판을 통해서 저희가 실수로 장난을 치다가 치아를 상하게 한 거다라고 증명을 해서 다행히 학폭 처분이 취소가 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이랑 학부모가 받는 그 스트레스는요,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확인서 작성 매우 중요한 서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네. 확인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경우를 나눠서 하나씩 이렇게 떠먹여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학폭의 첫 단추 잘 끼워 넣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확인서는 크게 학생 확인서랑 학부모 확인서가 있는데요. 저희가 학생 확인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직접 경험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서류거든요. 근데 학생 확인서는 뭐 피해 학생만 쓰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그 확인서를 이렇게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요. 이 확인서 보이시죠? 그 확인서 양식은 이렇게 심플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위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체크란이 있잖아요. 똑같은 양식을 가지고 피해 학생, 가해 학생, 목격 학생들이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목격 학생 같은 경우 제외하고 그 가해 학생이랑 피해 학생 확인서를 나눠서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또 가해 학생 같은 경우에 인정할 경우와 인정하지 않을 경우를 나눠서 일단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해 학생 확인서 관련해서 좀 변호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피해 학생 확인서의 경우에는 초기에 작성된 확인서가 너무 간단할 경우에는요, 학폭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학생 확인서는 좀 자세하게 좀 쓰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 피해 학생 확인서가 학폭 조사를
어디로 이렇게 중점적으로 조사해야지 이게 실질적 진실에 가까워질지 그 조사의 중요한 방향을 이렇게 키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학폭 전담 조사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 조사관이 조사를 하게 되는데 피해 학생이 제출한 확인서를 토대로 학생들에게 물어본 질문을 정하고 또 어떤 목격 학생을 부를지도 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확인서를 보면서 어떤 추가 증거가 있을지 또 그것을 가늠해 보기도 하죠. 네. 학폭 조사관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우리 아이가 이렇게 크게 피해를 당했는데 당연히 학교랑 학교지원청이 알아서 해줄 거야. 그러면서 그냥 방심하고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고요. 확인서를 통해서 그 조사관이 일을 하거나 교육지원청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힌트를 충분히 주자라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네, 그러면 이 피해 학생 확인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 학폭에 대한 사실관계를 자세히 쓰는 것이 좋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전후 사건이 발생하게 된 동기, 맥락 이런 것도 잘 써야 되고 또 이 사건 전에는 가해 학생과 평소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네. 그리고 학폭이 왜 이 관계에서 일어나게 됐는지 이런 것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사건 후에는요, 지금 현재 상황, 사건 후에 지금 현재 상황을 쓰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은 가해 학생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 학생의 확인서도 또 작성 방법도 있잖아요. 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네. 가해 학생 같은 경우에 일단 크게 그 중요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첫째는 그 피해 학생이 신고한 내용이 무엇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그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이걸 인정할지 인정하지 않을지 정확한 입장을 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 확인서 볼 수 있나요? 아니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일단 가해 학생은 가해 학생 본인이 제출한 확인서만 볼 수 있고요. 피해 학생이 제출한 확인서에 대해서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피해 학생이 신고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느냐? 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확인서를 직접 볼 수는 없지만요. 어떤 내용으로 본인이 신고되었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확인서를 그냥 불러서 그냥 써라! 그러면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내가 신고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좀 반드시 거치셔야 합니다.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그냥 확인서를 딱 주면서요. 아까 보셨던 양식 있잖아요. 그냥 백지잖아요. 그러면서 피해 학생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러면서 너 아무개 홍길동에 대해서 그동안 잘못한 학폭 사실에 대해 전부 써봐 라고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 다음에 쓰겠다 하고 절대 확인서를 그 자리에서 쓰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네. 그냥 쓰는 학생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런 경우 너무 힘듭니다. 나중에 네. 일단 신고되지 않은 내용이 본인이 막 인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고된 내용을 인정할지 말지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서 검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좀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정확한 입장을 정하고 작성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럼 네. 어떤 건가요? 신고 내용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지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눠지겠죠. 네, 그 경우가 좀 한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신고된 내용이 사실이 맞다. 두 번째는 신고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세 번째는 신고된 내용 중에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네. 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1번 신고된 내용이 다 사실이다.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냥 신고 사실이 맞습니다 라고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써주시고요. 나머지 내용은 뭘로 채우셔야 되냐면 반성하고 화해한다. 반성과 화해 메시지를 많이 쓰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할 경우에는 뭐 깔끔하게 인정하시고 반성하고 화해의 취지를 확인서에 충분히 담자라는 게 오늘 핵심입니다. 네, 그래야지 반성 점수, 또 선도 가능성, 뭐 화해, 이래서 네. 굉장히 높은 점수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신고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라면 또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가 오히려 더 많겠죠.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보다 뭔가 좀 입장이 다르거나 사실관계가 좀 약간 과장돼서 부풀린 경우가 더 훨씬 많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반박을 하셔야 되는데 왜 학폭이 아닌지, 그리고 그러한 단순한 장난에 해당되는지, 그 다음에 혹시 나도 학폭을 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학폭이 맞다면 간단히, 학폭이 아니라면
자세하게 써야 된다는 원칙이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섞여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요,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인정하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부분이 왜 아닌지를 증거를 들어서 그 시간 순서대로 반박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네. 먼저 확인서 작성 전에 신고된 내용을 먼저 확인하자. 네. 두 번째는 인정할지 말지 입장을 정하고, 그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인정하는 부분은 간단하게,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구체적으로 쓰자. 요거 맞죠?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좀 중복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면, 갑자기 그 선생님이 그 학생 자치부, 학생 그 뭐 생활부 되게 명칭은 많은데, 가해 학생을 불러서 그냥 확인서를 쓰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날 반드시 확인서를 꼭 쓰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을 충분히 표시하시고, 그 확인서는 나중에 작성하셔도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 학생 확인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법무법인 에세이 학교 분쟁 해결센터의 홍민정, 이지연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